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도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남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알고 싶어 하거든.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만 여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남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왜 살지라고 얘기가 나오면 남자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알고 싶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많이 힘들거나 어렵고 이러면 내가 내 마음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일단은 여자에 관련된 마음은 우리가 다른 포럼에서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남자의 마음과 심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면 뭔가라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남자의 마음과 심리라는 개념을 볼 때 요 남자죠. 요 남자. 그런데 재밌게도 여자도 마음과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도 마음이 있고 심리가 있어요. 남자도 마음과 심리가 있듯이 여자도 마음과 심리가 있어요. 문제는 마음과 심리가 둘 다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심리와 마음이 작용하는 게 틀려요. 있기는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달라요. 근데 다르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남자의 마음과 심리는 과연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남자의 마음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몸이 신체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저도 몰라요. 의사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의학자들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일단은 마음이 있어요. 자,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이 마음이 의식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식인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신체에 있는 뇌에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신체 안에 분명히 마음이 존재해요. 그죠? 여기에는 심리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는 심리가 없어요. 마음 그 자체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감정이 깃드는 곳이 마음이에요. 즉 장소의 장소. 감정이 뭔지 모르지만 감정이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감정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뇌에 있나? 몰라요. 심장에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선생님 이 머리가 뇌에 있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야 되는데 왜 심장이 아프지? 그럼 심장에 있겠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바로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나 분명히 어딘가에서 지금 이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즉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못해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검증이 돼야 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실체가 있어야지만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체가 없다 보니까 연구를 못해요. 그래서 학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 마음을 실체가 없다 보니까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사이비가. 그래서 이 마음은 독립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이비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이비예요. 그래서 우주의 기가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역술 쪽을 이용을 해서 뭐가 어떻고, 기, 운운하고 이런 거, 무조건 다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명히 마음이 있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마음은. 그런데 심리는 또 뭐지? 자, 심리는 마음이 작용하는 이치예요. 요 마음이 작용하는 이치지 심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즉 심리는 마음이 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실제로 마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은 분명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요 인식을 심리라고 해요. 즉 요 마음으로 뭔지 모르지만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작용됐던 걸 어딘지 모르게 저장을 하고 저장됐던 걸 끌고 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외부로 표현하는 거, 요 표현. 물론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 합니까?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냥 표현, 기억, 그리고 인식, 이 세 개를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 그러면 요 인식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기억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표현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면
알면은 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과 심리가 함께 작용이 되고 있는 것 뿐이지 마음과 심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일단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부터 빨리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있어, 안에.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럼 몸 안에 외부로부터 이 정보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어딘가가 작용이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도록 작용하는 게 인식이에요. 들어오도록 작용하는 거. 뭐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신체에? 신체에 뭐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는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즉, 오감이라 그래요. 5개 감각기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자, 그런데 이게 정보가 들어오는 개수예요, 개수. 그러다 보니까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이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느껴요. 실제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즉,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기억이 되어 있는 것도 어떤 거는 기억을 하고 어떤 거는 기억된 거를 끌고 오고 이렇게 해서 또 느껴요. 요게 기억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바깥으로 뭔가 이렇게 내보내려고 들면 또 몸을 이용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뭘로 내보냅니까? 그러면 신체잖아요. 신체를 뭘로 통해서 내보냅니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표정도 짓고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외부로 표현을 합니다. 자, 말, 행동, 표정 말고 또 뭘로 표현하나요? 그게 행동이잖아요. 또 제스처로 행동이잖아요. 또 얼굴 표정으로 말, 내 목소리로 얘기하고 이거 외에는 뭘로 표현합니까? 외부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글로 쓰는 거 행동이잖아요. 없어요. 이 3개 외에는 없어요. 자, 외부로부터 인식이 들어옵니다.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는 그러고 보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 신체는 몸은 왜 만들어져 있을까? 이렇게 왜 여러분들이 몸이 다 분명히 다 틀려요. 신체는 다 틀려요. 그런데 요 5개 받아들이는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전 세계 어느 누가 사람이면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뇌에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심리예요. 놀랍게도 분명히 마음이 있죠. 마음이 뭐와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신체와 작용을 하고 있죠. 마음은 안에 그대로 있는데 이 마음이 신체와 작용하는 것을 심리라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마음이 신체와 작용하는 이치라고 해야 돼요. 요게 빠졌어요. 학자들이 요걸 정의를 못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신체와 작용하는 이치인데 문제는 하나 또 있죠. 여기에서 마음이 분명히 신체와 작용하는 이치가 심리예요. 근데 요 작용하는 것까지는 요즘 연구를 많이 해요. 요즘 이거 굉장히 연구 많이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치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연구만 해요. 작용하는 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것만 알아요. 왜? 인식하는 거 보이죠? 인식하는 거는 증명할 수가 있어요. 왜? 신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요즘 연구 많이 하죠. 뭘로? 뇌과학자. 요 뇌과학으로 요즘 연구 많이 하잖아요. 신경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해부해가지고 막 어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감정은 어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어디를 뭘 기억하고, 뇌내, 모르겠어. 명칭도 하도 많아가지고. 좀 관심 없어요. 분명히 요즘 연구합니다. 최초에는 어디를 연구했습니까? 요 인식에 대한 걸 인지법이라고 해요. 인지법.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심리 조금 아는 사람들. 요걸 인지법이라고 해요. 요걸 뭐라 합니까? 행동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초에는 심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심리학이랑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최초 유럽에서 심리학은 유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인지법이 나오고 행동법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해서 딱 인지법과 행동법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요걸 딱 도입을 해갔어요. 유럽에 있는 걸 딱 도입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여기 따라가는 거 싫거든. 그리고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만들자.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인지, 행동, 법을 만들었어요. 치료법도 인지, 행동, 치료법이라 해요. 지금 이게 대세예요, 대세. 근데 이것도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되니까 요즘 슬슬 이제 한국에 또 들어옵니다. 뭐가? 인지법과 행동법이 유럽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왜? 치료가 안 되는데 또 들어와요. 이게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뭘 가져갑니까? 인지와 행동까지는 이제 했어. 이 두 개를 합쳐보니까 그건 모자래.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이거 하나 남았죠. 미지수. 그래서 뇌과학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천억 달러씩, 매 수백억씩 지금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자, 인지법과 행동법과 그 다음에 뇌과학에 관련된 이 기억법에 관련된 이 세 개를 다 했어. 이제 싹 분석했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뭐가 지금 연구 안 되고 있나요? 얘를 연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얘를.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상담은 중요하지가 않다. 나는 과거도 알 필요도 없다. 뭐만 알는데 힘드냐 안 힘드냐. 네가 어떻게 힘드냐. 그래서 요 인지의 문제가 즉 인식의 문제가 생겼는지 기억의 문제가 생겼는지 표현의 문제가 생겼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치료를 하면 돼. 뭘로? 요 마음으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무의식이라는 요게 감정을 생성하는 곳이거든요. 감정을 생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감정이 깃들어 있는 건 맞아요. 정의는 잘해놨어. 정의만 잘해놨더라고요. 근데 왜 감정이 깃드는지는 몰라요. 이 감정이 이 마음 안에 있어요. 요 안에 무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치료할지 행동을 치료할지 기억을 치료할지는 몰라요. 이거는 사람의 병증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현재 나와 있는 심리 장애는 몇 종류나 될까요? 요 심리가 고장이 나면은 심리 고장 장애는 뭡니까? 심리의 장애, 정신장애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만들어놓은 정신장애 표현, APA에서 만들어놓은 그게 대세예요 지금요. 자, 거기는 정신장애라고 그래요. 전 정신장애라고 안 해요. 왜? 정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합쳐서 정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을 하나도 연구 안 해놓고 무조건 정신장애 돼요.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정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거기는 정확하게 심리의 장애. 이 마음은 병이 들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마음은 대작용해요. 계속. 실제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나 실체는 전혀 모르지만 작용은 계속해요. 죽는 날까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거는 계속 작용해요. 뭐가 고장났어요? 인식이 고장났을지 기억이 고장났을지 표현이 고장났을지는 몰라요. 그걸 우리는 심리장애라고 하는데 인식이 고장나면 노이로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고장나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표현이 고장나면 이걸 중독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심리장애 심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리가 아프고 힘들고 아니면 이상하게 반응하고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노이로제, 우울증, 중독증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야. 요 셋 중에 하나인데 요거 노이로제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또 분리를 해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공황장애, 불안장애, 공포장애, 무슨 장애 분리를 해요. 그래도 치료법이 안 나와. 또 분리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우울증 많아요. 제가 요즘 심리포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심리포럼에서 이 우울증을 다루고 있어요. 치료법 지금 다 공개하고 있어요. 왜? 이제 상담실 문 닫아야겠다. 제가 그날을 목표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을 진짜 다 공개하는 게 전 국민에게 가능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이제 우울증, 산후우울증 치료했어요. 내일은 뭐합니까? 청소년 우울증 합니다. 그 다음에 갱년기 우울증 합니다. 무슨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재밌게도 이게 똑같이 딱 하나를 가지고 치료합니다. 원리가 딱 하나예요. 우울증 치료법이 따로 있거든요. 왜? 기억만 치료하면 돼요. 뭘로? 요 무의식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기억을 치료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지금 여기 기본 원리예요.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하냐면 남자의 심리를 알기 전에 바로 여기서 마음하고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만히 이러다 보니 심리는 그럼 몇 가지예요? 인식, 기억, 표현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들 써놨는지 말도 안 나와. 너무 다양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심리학은 호기심 삼아서 들어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졸업하도 모르는 분야가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이 오래가는 거야. 학자들도 무지하게 많고 더 많아져도 더 많아져. 많아지기만 해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 요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우리가 그동안 마음을, 심리를 마음으로 알고 있었구나. 인식도 마음이고 기억도 마음이고 표현도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식도 기억도 표현도 심리일 뿐이지 마음은 아니에요. 이게 제1우선입니다. 요걸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좀 이상해? 이상할 거예요. 생소하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러면 남자는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거를. 자, 지금부터 있는 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요 감정에 관련된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를 알면은 이건 느끼는 거예요. 이건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느끼면 돼요. 왜? 여기서 만들어진 감정을 느끼면 돼. 남자나 여자나 느끼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무의식이 만들어낸 요 감정이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은, 남자에게 무의식은 뭘 만드냐면 기분을 만들어요. 기분. 기분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 그러면 여자는 감정을 만들어요. 감정을. 그래서 이 기분과 감정의 차이, 요거는 일시적으로 자극이 가해져야만 느껴지는 거예요. 요거는 자극이 가해졌을 때만 느끼는 게 기분이에요. 그런데 감정은 자극이 가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이 가해진 것과 똑같은 기분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고 기분은 자극이 안 들어오면 없어져요. 기분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극은 어디서 되는 걸까? 자극은 어디서 될까요? 이 기분은. 표현할 때 느낄까요? 놀라. 기억할 때 느낄까요? 자극은 어디서 들어와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5개 감각기관, 요 감각기관이라고 있죠. 요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될 때, 자극일 때 반응하는 게 기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조금 달라요. 감정이 작용되기 때문에 요 5개 감각기관을 가린다는 게 조금 달라요. 느껴지는 게 달라요. 남자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요게 자극이 좋은 자극도 있죠. 나쁜 자극도 있고 요 나쁜 자극을 뭐라 그러니까 나쁜 자극.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기분이 좋은 기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쁜 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스트레스입니다. 자, 남자는 무의식에서 기분을 만드는데 기분이 느껴지는 이게 만들어지는데 좋은 기분일 때는 의식이 좋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좋은 기분이 자극이 여기서 자극이 탁 멈추면 좋은 기분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기분이 없어져. 남자는 나쁜 기분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가 멈추면 또 없어져요. 요게 기분이야. 자, 그러다 보면 남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은 기분일 때 냅다 좋아하죠. 좋은 기분일 때는 엄청 좋아합니다. 미칠듯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기분이 좋거든. 기분 나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무의식이 스트레스를 딱 인식을 하면 이쪽으로 일단은 스트레스를 넘겨준과 동시에 뭐를 합니까? 무의식이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표현하면서 뭐를 해요?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그래요. 이놈을 없애려고 그래요. 자, 이 없애는 방법은 표현하면서 없애겠죠. 왜? 무의식이 표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남자가, 자, 이 한번 봅시다. 이게 남자의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마음이. 자, 그럼 남자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스트레스 좀 받았어. 안 좋은 게 탁 들어왔어.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느끼긴 해요.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래. 근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없애요? 표현하면서 없애요. 뭐를 표현할까요? 남자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해.
또는 에이 그럼 도망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일단 한 대 쥐어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때리면 폭력이 되고요. 칼 들고 왔다 갔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고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왜? 자 가만히 보세요. 뭐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무의식이 작용하죠. 무의식은 뭡니까? 자기가 느낄까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즉 무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은 여기서 하거든. 의식에서. 여기서 여기로 넘겨줘야지만 생각하는데 무의식이 여기로 넘겨준과 동시에 행동을 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신경질 막 내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표현에 이 관련되는 이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뭡니까 그게? 그걸 범죄라 그래요. 범죄는 이렇게 남자의 범죄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우발적인 게 거의 대다수예요. 자기도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 욱하는 거. 막 욱하는 거. 남자들한테 욱하는 게 많아요.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다. 모든 남자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욱해요. 그런데 이게 나쁜 자체의 스트레스를 없애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없앤 대신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요 기분을 좋은 기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못 견디겠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은 제1번으로 이게 나쁜 기분이다. 즉 스트레스라고 딱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인식때 들어온 것이 나쁜 거. 스트레스라고 무의식이 딱 반응을 하게 되면 제일부터 뭘 하냐면 그것부터 일단 없애요. 없애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뭘 집어 표현하면서 없애요. 그 자리에다가 좋은 기분을 갖다 놔요. 좋은 기분.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 성희롱 나쁜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와,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걸 보면서 왜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막 하면 막 너무 처참해. 그냥 막 너무 안 좋아. 성폭력 진짜 나쁜 거야.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 네, 진짜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딱 끝났어. 그리고 전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았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강의 끝났어. 그러고 나면은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거기다 뭘 집어넣게 대신? 좋은 기분을 넣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은 자극적이고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럼 이게 예방교육일까요? 권장교육일까요? 교육을 하면 할수록, 인성교육을 하면 할수록 인성 남아가지고요. 왜?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거를. 이 원리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 원리를. 근데 이게 성에서 작용할 때,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작용할 때, 어디 작용할 때, 이 원리를 과연 어떻게 표현을 집어넣어 줄 것이냐, 사람에게. 그 있는 어른들에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내 남편이, 보세요. 내 남편이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뭡니까? 말 한마디 뚝, 뭐 관련돼서 한마디 뚝 던졌더니 남편이 그까지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응? 이 남편은 집에서 뭐라고 썼던가요? 난리나요? 그럼 상처 엄청 받아요, 여자들은. 왜? 여자들은 감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막 뭐라고 한 소리 했잖아. 한 소리 했잖아. 왜 했어요?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좋은 기분을 톡 넣으니까 그 남편이 스트레스를 기억하는가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와이프는 어제 나한테 저렇게 상처 줘놓고도 뭘 쳐하다. 저게 인간이야? 저거 인간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내가 나 좋은 거 어제 좋았는데 지만 좋았죠. 그래. 지 기분 나쁜 건 없애버렸거든. 와이프가 기분이 나쁜 게 자극이 안 들어와도 그게 계속 지속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여자들은 상처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상처받은 거예요. 나는 상처받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꼴의 남자라고 홀라다가 없애버리고 딱 들어갔어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뭐 남자가 이래. 나 남자할래. 여자들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남자한다 그래요. 재밌게도 이렇기 때문에 뭘 기억을 못합니까? 남자는 뭘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뭘 기억을 못할까요? 감정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저게 진짜 사람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사람이면 저렇게 가면 안 되거든. 그렇게 켜켜이 쌓아놓고 눌러놓고 이러다가 뻥 터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자기가 왜 놀라든 뭐 집안에 편집풍파가 일어나든 뭐 왜 상처 못 견디겠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남자는 상처 기억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바로 마음이 상처 기억을 못하도록 작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남자가 여기 상처를 기억을 하면 기억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생겨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그 남자는 여기 누구면 나 옛날에 참 이게 너무 힘들었구나 뭐 했구나 이게 왜 나와요? 나 지금 노인원체 들어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놀라면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여기 들어온 거 하나가 기억과 매칭을 딱 하게 되니까 무의식이 너 옛날부터 이렇게 힘들었지 라고 되는 거야. 자기한테 자존심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인가? 헷갈려. 원래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인식의 무의식이 반응해서 마치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착각하는 현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애초부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남자의 마음은 뭡니까? 남자의 마음은 기분이 작용을 합니다. 마음은. 그래서 좋은 기분일 때 그냥 좋아라만 하고 딱 넘치면 안 좋아요. 여기서 막 싸우다가도 저기 가서는 제일 이렇게 웃으면서 놀아요. 그건 내 와이프가 예를 들어 옆에서 이렇게 보면 방금 전까지만 거의 막 들고치고 막 싸웠어. 근데 저쪽 방에 딱 가더니 게임하고 앉아있네? 하하호호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인간이야 저게? 저게 미치지 않고서요. 야 거기다 한 수도 없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저녁에는 또 관계까지 하지. 난 경계까니까. 여자들은 미쳐 죽어요. 남자들은 싹 버리고 나 기분 더 좋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상처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남자의 마음이 이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기분이. 남자는 기분이 마음이에요. 그 후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인식과 기억과 표현 중에서 무엇에서 작용합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는 표현이 작용하죠. 기분이 표현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왜 작용을 합니까? 없애려고. 그거는 정상이에요. 요거는 심리죠. 그래서 기분이 표현된 걸 그래서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표현해서 여기다 이제 좋은 기분을 갖다 놔야 돼. 그럼 여기 어디에서 작용돼요? 인식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에서는 무의식에서는 기분을 만들어내는데 기분을 스트레스가 작용되면 일단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거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우리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들 혼내면 아들이 어떻던가요?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제비 닮았어요, 그죠? 그에 비해 그 아들이야. 그 씨가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들. 근데 왜 아들이 남자라는 생각은 안 해보냐고요? 전 세계 모든 아이들 다 그래요. 옆집에 있는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막 스트레스를 주는데도 내 엄마 잘못했어요, 내 엄마 그러면 얘가 좀 이상하지?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굴 표정도 진짜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 아이 뭐가 문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아이를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심리장애예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장애인 채 크는 거예요. 즉 왜곡된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건 사고는 그런 아이들이 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땡깡도 부리고 미성년이잖아.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표현하는 것들 스트레스 받으면 즉각 표현을 해요.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한 남자라서.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전에 했더니만 뭐라 그래? 엄마 미워! 그러면서 이제 잽싸게 엄마 미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지방으로 홀라 도망가잖아.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게임이에요. 그리고 나면 조금 있다 엄마 배고파. 그러면서 나와야 돼. 이 웃으면서만 나와요.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배고파. 여보 밥 줘 이래요. 금방 전에 싸웠는데 밥은 먹고 싸워야지 이러면서 찌릿거리고 잘 먹어요. 막 좁혀필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들 뭐 하루 이틀 겪었나? 다 그래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남자 다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남자. 이제 어떻게 한다 이거? 남자 마음하고 심리가 이렇게 작용해요. 그래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표현과 인식과 기억이 상호 연동되면서 마치 이 남자는 마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성격이죠. 성격 검사하면 이건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남자는. 자, 그럼 성격입니까?
아니에요. 남자는 누구나 다 그래요. 성격 검사가 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건데 이걸 하면 쉬워요. 굉장히. 얘가 스트레스 받은 게 이렇게 표현하네. 누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는 한 대 때리는 성격, 욕하는 성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상만 쓰고 있는 거야. 그냥. 인상만 쓰고 있는 성격, 그 다음에 잽싸게 회피하는 성격. 굉장히 많죠, 성격은 그러면. 근데 공동적으로 마음에서 딱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다만 표현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만 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 공부 진짜 잘해. 자, 스트레스 받으면 와이프랑 그리고 이제 놀면서 같이 막 놀고 막 하는 거를 잘해. 그러면서 힐링을 한다 쳐. 없애고 좋은 기분으로 들어가게 한다 치자. 그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와이프랑 너무 사이가 좋아져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네 성격은 원래 이래. 안 바뀔 거야. 왜? 성격 바뀐다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격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이러니까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지. 이 성격을 바꾸려고 들지가 않아요. 성격은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그래도요, 제가 남편이나 또는 제가 아내랑 이렇게 20년,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바뀐다고요? 아유, 불가능해요, 저 사람. 나나 바꿔주세요.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니는 어떻게 바뀔 건데? 니 와이프가 안 바뀌면 니도 안 바뀔 건데. 당신 남편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니도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내가 당신 바꿔준다는 얘기는 당신을 집에서 정말 행복한 성격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옆에 있는 배우자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자꾸 부정해?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왜? 바로 이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는 건 전 세계 모든 남자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남자의 마음과 심리를 볼 때 남자의 마음은 뭡니까? 기분입니다. 아니, 마음은 감정이 깃들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감정은 뭡니까? 기분입니다. 이게 남자의 마음 전부예요. 다만 이 참 재밌죠. 아주 단순해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주 명쾌하고 간단히 유명해요. 근데 복잡하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단순해요. 마음은 뭡니까? 기분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얘기하는 건 다 기분이에요. 마음 얘기하면 다 기분입니다. 자, 심리가 작용해요. 마음에서 심리가 작용해요. 좋은 기분은 다 좋아. 인식도 좋고, 기억도 좋고, 표현도 좋고. 그 남자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는 것도 다 좋아요. 즐거워 죽겠어요. 축가면서 막 여기서 터져 깨지고 막 옛날에 누구나 싸웠던 거 기억해내면서 뭘 합니까? 재밌게 얘기합니다. 재밌게. 아내는 상처받아 죽는 것 같은 그 얘기도 꺼내가지고 재밌게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패버릴 수도 없고. 여자들이 그래서 미쳐 죽는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만 재밌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왜? 좋을 때는 다 좋고 이 세계가 다 좋아져요. 세계가. 근데 기분이 나빠지면 이 기분이 나빠지면 표현으로 나쁜 거를 표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잽싸게 좋은 걸 받아들여서 요 기억도 있는 것도 다 나빠져요. 이게 다 나빠지거든. 기분 나쁠 때 밥 먹습니까? 남자들. 기분 나쁘니까 수정터 던져요. 밥 먹다 말고. 왜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래? 다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깐, 그렇게 나가다가 달면, 일단 기분을 잠시 보류를 시켜놓고 그러고 들어와요. 밥 먹자. 예, 힐링하고 온 거예요. 저는 힐링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과연 남자들에게 힐링법이 뭐냐? 힐링이 뭐냐? 바로 힐링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나쁜 기분을 좋은 기분으로 전환시키는 걸 힐링이라고 해요. 그러면 힐링은 누구를 위한 걸까? 남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거기 가서 기분 전환하고 와요. 강의 들으면서. 근데 힐링 강의를 여자들이 많이 듣죠. 나중에 이 여자의 감정에 관련된 걸 들으면 힐링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처는 더 커져요. 그래서 힐링은 치료법이 아니라 기분 전환법이에요. 힐링 강의 많이 가는 사람일수록 심리장애의 속도가 빨라져요.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상처가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왜 기분이 좋다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그냥 조용히 평상시에 기분 못 느끼고
좋은 거 못 느끼고 그냥 평생 지나다가 상처 딱 오르면 아파. 그 아픈 거를 10이라고 놓고 보면 기분이 내가 오늘 너무 좋아졌어. 10만큼 좋아졌어. 10만큼, 이제 기분 전환했으니 10만큼 좋아졌어. 그러다 갑자기 마이너스 10만큼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만큼 아프죠? 마이너스 20만큼 아파요. 20의 크기만큼 아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더 미워지고, 더 화가 나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결국 그 사람 기억에는 얼마만큼이 또 기억될까요? 마이너스 20만큼 기억이, 상처가 더 커진 거예요. 더 깊어진 거고. 그래서 힐링 강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가진 여자들이 힐링 강의를 쫓아다니면 볼 것도 없어요.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나중에 다 망가지면 저 찾아오거든요. 그래도 힐링 강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는 감사해요. 슬퍼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두면 아픈 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치료한답시고 계속 꽂아대니까 다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도 빨리 이 바닥을 뜨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저도 기분이 작용하거든요. 기분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분이 좋은 기분일 때 나쁜 기분일 때 이 마음에서 작용하는 원리가 바로 심리를 통해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는 이렇게 작용을 해요. 벗어난다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좋은 거 받으려고 인식을 하죠. 기억에 있는 나쁜 것들이.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기분이 좀 스트레스 받았다 과거 것까지 다 남아요. 과거에 힘들었던 거 다 네 잘못으로 이제 막 몰고 가요. 근데 조금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난리도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래요. 지 화나면 몽땅 다 나쁜 거고 지 좋으면 그냥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관대해져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기분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여자는 안 그래요. 감정 안 좋으면 며칠 갑니다. 감정 좋은 거 며칠 갑니까? 3일 안에 없어집니다. 이 세계 여자들은 아무리 즐겁고 재밌게 해줘도 기분이 좀 괜찮아졌어. 그럼 이제 앞으로도 쭉 좋아져야 되잖아, 감정이. 근데 감정은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상처를 또 습관해와가지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다운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명품 사다 주고 아무리 뭘 해줘도 3일 지나면 꽝이에요. 요 놈을 치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요 기분을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남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남자의 마음이 심리에서 작용하는 원리예요. 이거를 모르면 외동제 해결 못해요. 불가능해요. 요거만 참고하시면 됩니다.